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 방법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형제 자매와 같은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 부모님 피상속인이시죠.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생전 정려나 유정의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을 보통 정려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정려나 유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상속인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이 점을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현재 피상속인 즉 부모님 명의로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 즉 현재 분할되지 않는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소송을 제기한 측, 원고 측이 되겠죠. 원고 측이 피상속인 즉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특별 수익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 세 가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위 세 가지 각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를 언제 알았든지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는 늦어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즉 상속 개시 이후 10년 이내 반드시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의 표현을 한번 빌자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장기, 단기의 기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므로 우선 이러한 기간을 잘 준수했는지, 즉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려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정려 사실의 경우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런 정려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사정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정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본 날로부터 1년이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순히 이러한 유언이 있다라고 말해준 날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보통은 유언장을 직접 본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이런 게 있겠죠. 상속재산이 있다면 우선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우선적으로 되고 난 뒤 그리고 나서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를 가정하는데요. 이렇게 상속인들 간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가정법원의 비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진 이후에서야 유류분 부족분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재산 분할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고 이로써 분할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류분 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 때문에 거의 동시에 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보통 이게 진행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분할 심판이 마치기 전에 경과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유류분 계산에 대해서 간단한 한 예를 들어보면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으로 5억을 청구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3억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만약 3억 원을 유류분 청구권자가 전부 분할받게 되면 당초 유류분으로 청구한 5억 원에서 먼저 분할받은 상속재산 3억 원을 공제하게 되어 유류분은 2억만 인정되게 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만일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유류분 소송에서 이것을 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전 정려 재산 내역의 유무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통 특별수익이라고 하죠.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특별수익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유류분 청구권자, 소를 제기한 다른 공동상속인, 즉 원고가 되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정려받은 경우, 즉 특별수익이 있게 된다면 이것은 유류분 소송에 있어서 공제해야 될 대상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정려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유류분 청구권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청구 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려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 실무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속재산이 일부 남아있고 유류분 청구권자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앞서 예를 들었던 사안을 적용해보면 유류분으로 5억을 청구했을 때 유류분 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3억을 분할받고 그러면 2억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청구권자 원고가 2억을 정려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은 유류분 청구 금액에서 다시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계산은 좀 더 이렇게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금액은 좀 달라지지만 개략적으로는 이와 비슷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당한 척, 즉 피고 측이 되죠. 이 측은 원고 측은 생전에 어느 정도의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이것은 항변사항인데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류분을 가면 어떻게 구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우리 판결에서 주로 적용하는 공식, 산식,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너무 이렇게 간단한 3가지 외에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소송을 보면 생전 정려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인이 받은 돈은 단순한 호의나 선물로 받았을 뿐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자녀나 배우장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은 부친께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해서 부친께 드렸을 뿐 본인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은 특별수익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특별수익을 입증해야 되는 측에서는 이 특별수익의 입증이 유류분 소송이나 분할심판 소송에서는 아주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생전에 정려받으면 일반적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인정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려의 대가가 일정한 기여, 이렇게 부양, 이런 거에과 밀접하게 대가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정려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하여 유류분 기초재산가액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된 경우가 배우자라든가 또는 피상속인을 모신 장남이랄까,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정려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많이 거론되는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정려를 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